분단 70주년 그리고 종전선언, 파주시 문산읍, 임진동, 충안도시 쭉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에서 지고 제기할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조국입니다. 조국이 큰 빚을 졌다고 하는데, 조국 있죠? 조국 덕에 제기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2012년 진보가 집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러면서 김용민이 뭐 이렇게 쓴 조국 현상을 말하다. 조국 현상을 말하다. 뭐 이런 책이 있었고, 이게 또 뭐냐면,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진보 집권 플랜에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끔찍해 하셨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게 2012년 대선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안철수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안철수라는 후보를 제끼고 나가서 졌다는 거죠. 단일화도 그때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도 협상에서도 뭐 안철수한테 되게 불리한 거 계속 강요하다가 안철수가 그냥 드랍해 버렸잖아요. 단일화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선거를 지고 나서 문재인 책임론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안철수란 존재를 제낀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뭐 기타, 그리고 2012년 대선은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다들 겨울에 나오지도 않았어. 선거운동 같은 것도 하지도 않았어. 2012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2012년에 여러분, 그 총선 2012년 다 이겼다는 총선을 졌잖아. 다 이겼다는 총선을 그 한명숙이 그 통진당하고 이렇게 짜응하다가 사람들이 와 절레절레하고 고개 돌려가지고 2012년 선거 다 이겼다는 선거 지고 대통령 떨어지고 그러면서 문재인 끝났다, 그런 분위기 있었거든. 그때 문재인을 살려준 게 조국이라고. 그리고 그 조국을 살리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 조국이 여러분 어디서 돈을 이렇게 후원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후원회장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돈을, 여러분, 어디서 어떤 업계에서 조국이 후원 활동을 많이 했을까요?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 조국이 후원 활동을 많이 했냐면, 좌파들이 꽉 잡고 있는데, 좌파들이 꽉 잡고 있는 분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출판업입니다. 출판업이죠. 파주가 왜 좌파들 비밀 조직의 성지인지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파주에 있는 출판 단지는 좌파 나와바리라서. 드루킹도 파주죠. 아이드링님 감사합니다. 드루킹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분단 70주년 종전선언 그러면서 파주로 모이자. 그래서 그래 모여라. 그런 거죠. 여기서 또 오늘 뉴스에서 그 주요 뉴스에선 여러분 다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 재판 있죠. 재판에서 증언들이나 이런 게 별로 뉴스가 될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참 별로 드문데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인석 성매매 충격 증언, 문 열어놓고 성관계 신음까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그런데 이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언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음은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엘, 전 유리홀딩스가 이게 유인석의 승리엘이 이런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일반 법원도 아니고 지산작전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여러분. 군사법원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레나 MD 김모 씨, 이거 여러분 아레나 MD 이렇게 했는데, MD 사실상에 여러분 거의 MD들이, 모든 MD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 MD들은 거의
뚜쟁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 매칭 시켜주는 포주 같은 역할들을 했죠. 그러니까 MD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오빠, 뭐 형, 놀러와 단순히 웨이터 같죠. 그렇게 되면 웨이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누구 왔어? 괜찮은 애 왔어? 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문자하고 고객 관리를 하죠. 그래서 부킹을 하면 몇백만 원대짜리 400만 원짜리 테이블에서 부킹을 하면 그냥 부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메이드가 된다. 원나잇 스탠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나잇 스탠드 되고 하는 과정에서 형식은 보면 그냥 부킹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원나잇 스탠드를 한 여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수당 받고 돈을 지급하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건 거의 매춘인 거죠. 사실상 그런 식으로 돌아간 구조인데 이게 왜 정치 뉴스에서 중요하냐? 이게 버닝썬이 여러분 정치 뉴스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 뉴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매춘 매니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넷 베닝님 감사합니다. 그쵸. 딱 매춘 매니저 이 느낌 딱 맞네요. 승리가 아닌 성 유인석 지시 승리를 보호하고 유인석한테 다 하면서 승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여성 2명 1명 있어. 김씨는 여기 자세한 상황 기억나요. 분명히 유인석이 문을 연 상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걸 봤다. 소리를 내며 관계를 맺고 내가 왜 이런 장면을 봐야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데 유인석이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데 유인석에게 몰빵을 하는데 승리는 일단은 여러분 버닝썬에서 매춘이 벌어졌던 건 맞고요. 그리고 얘들 지금 마약이요. 버닝썬 사건에서 마약이 여러분 마약 수사하지 않으면 양아치들. 여기 버닝썬 드나든 손님들도 나와야 되고 손님들 중에서도 주요 유력 인사들 그리고 저기서 마약한 친구들 수사가 되거나 내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있다고. 지금 버닝썬 마약 고객 리스트 나오면 대한민국 여야 뭐 재개할 거 없이 뭐 재개할 거 없이 폭파가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저 유리홀딩스의 저 유인석 씨는 여러분 연예계 쪽에서 펀드 하던 사람입니다. 연예계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펀드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관련돼서 나오면서 유인석 씨 그 연예인 뭐 이혼했나? 뭐 누구 어떤 여성 연예인의 남편이잖아요. 이번에 사건에서 여성 연예인들 남편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분. 일단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쪽에 있는 펀드 하는 애들 그리고 그 펀드 사기꾼들 또 등장을 하고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여러분 중국 등장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전 이 버닝썬 뉴스에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마약이 어디서 마약이었을지도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버닝썬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 강남 바닥에서 유통됐던 마약의 순도가 너무 높다는 건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정도 클래스의 마약을 제조하는 데는 대한민국 이 동북아 일대에서 북한밖에 없어. 북한산 마약이 중국을 통해서 삼각 무역이 됐다고 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이 양반들이 생각도 하면 안 되지. 종전을 꿈꾸고 남북 평화를 꿈꿔야 되는데 북한산 마약이 국내에 유통됐다고 하면 난리가 날라고. 그리고 마약이 여러분 원산지를 북한이라고 단정 지으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중국 가서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면 여러분 범죄가 전부 다 뭉개져. 중국으로 가면 돈도 중국으로 빠져나가면 수사할 수가 없고 마약도 중국에서 들어오면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거기다 원산지 북한 이렇게 써 있어? 세상에 별의별 거지 같은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